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3페이지 제3절 논성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패는 원령에서 용신을 취한 이후에 논하는 단계죠. 용신 상신로 성패를 논하는데, 용신의 성패는 자신 조건이 있고 다시 용신의 순용, 역용의 방법이 적당하게 얻는 것을 추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용, 역용의 방법은 실제로는 여기서 자평기제의 상신이죠, 상신. 따라서 용신과 상신의 배합 이하로 성격, 성국, 격국이 이루어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신이 적절하게 쓰임을 얻는 경우에 성격이 되고요. 상신이 쓰임을 얻는 경우에는 성국이 됩니다. 두 개가 다 적절하게 쓰임을 얻으면 격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격국. 용신과 상신을 구분해서 격과 국을 나누는 이런 견해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끝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공부할 때는 격과 국을 나눠서 보는 관점을 좀 이해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신 자신의 성격 조건. 용신이 격이 되려면 용신 자신이 일단 성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원령 용신으로 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령 용신이 바로 격이라고 이를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령 용신이 정관인 사람을 우리가 정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간에 우리가 용신 자신의 성격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먼저 사길 용신, 그러니까 선신, 우리가 앞에서 선신로 얘기했죠. 선신. 원령 용신이 정관, 속칭이라고, 속칭 정관격. 그냥 이 책에서 지금 이 텍스트 내용은 원령 용신이 쓰임이 얻었을 때 비로소 정관격이다 이런 붙이자고 하는 건데, 통상 책에서는 그냥 원령이 정관이면 정관격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관, 극관, 관살, 혼작, 식신이 관을 합하는 것, 겁재가 와서 복을 나누는 것, 겁재가 와서 관을 합하는 경우 있죠. 겁재가 이게 복을 합하는 것, 복을 나누는 것이 합하는 것입니다. 충, 형, 파해, 인성이 무거워서 관살의 길을 설하는 것. 그 다음에 재와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고 있어서 관살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 관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9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원령 용신이 정관, 원령 정관 용신이 쓰임이 얻지 못했다. 그래서 관 용신로는 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격으로 취하면 그건 파격이라는 거죠.
이때는 상신, 그러니까 관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관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글자, 그게 상신이죠. 상신이 작동하는 환경을 구비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관에서 상신은 재와 인성이죠.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다시 원령 정관을 쓸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그때는 정관 용신의 인성으로 가능하다. 폐인이죠. 정관 폐인 격국이 이루어진다. 엄격하게 말하면 원령 정관격은 이루지 못하지만 인성을 사용해서 상신 인성국이 이루어짐으로써 정관 폐인 격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관격 인수국이 성국한 결과로 정관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용신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격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용신을 쓸 수 있는 상태로 격국이 이루어진 경우보다는 좀 레벨이 낮아지겠죠. 요약하면 정관이나 재성이 당량하고 재성이 있는 경우에 정관격이 되기 쉽습니다. 손상이 원령 용신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없어야 되죠. 형충합파에 있으면 구응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원령 정관 용신을 극이나 합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혼잡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구비됐을 때 원령 정관 용신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정관격이 되고요. 용신이 속칭 재격, 재성이 당량하고 관살이 없을 것. 있어도 관살격을 구성하지 않을 것. 이게 필요하죠. 재격이 우선으로 보는 그런 어떤 재와 관이 같이 있으면 재격이 우선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일단 원령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비겁이 이 재를 겁탈하고 있지 않을 것, 재가 많으면 무방하다. 이런 것들이 재 용신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재격을 이루는지 아니면 재격 관성국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인성용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은 태다한 경우에는 재성이 인성을 극해서 구응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비겁한테 겁탈을 당하는 재성은 많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인성이 태다한 경우는 그것을 좀 덜어내줘야 된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효신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성이 태다하면. 그래서 그것을 재성으로서 좀 덜어내줘야 된다. 식신인 경우 식신은 하나만, 많으면 상관으로 변한다고 보는 것이죠. 효신이 없을 것. 이런 것들이 4개의 선신,
자체가 쓸 수 있는 상태. 이게 자신의 성격 조건이죠. 여기서는 아직 순용, 역용의 그런 그 상신을 취하고 있기 전 단계입니다. 그냥 이 선신, 악신의 자체의 그 어떤 파손을 구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상태를 보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다음에는 사흉신이죠. 우리가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악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살상거빙이죠. 실살, 상관, 녹인. 이것은 재화를 기뻐하고 재화가 있으면 비로소 성격이고 무재화이면 불성격이죠. 이제 용신의 순용과 역용. 앞에서 자체로서 성격이 있고, 여기에는 그 자신이, 원령용신 자신이, 선용신을 예를 들면 뭐 손상이 없을 것, 이런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쓰임에 맞게 쓸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될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제 상신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팔자를 일간이 운용을 할 때, 아니면 태어났을 때 사명 차원에서 보면, 이 팔자는 전시형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역용하는 사악신의 원령용신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글자를 써서 이 전시형 팔자 구조를 사용해서 나의 부여받은 사명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간단합니다. 순용은 생해주거나 보호해주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원령용신을 사용하는 거고요. 역용은 누르거나 아니면 기운을 달래서 교화하거나, 재라는 건 뭐 극이고요. 합도 때로는. 그 다음에 화는 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생호, 재화. 이것은 순용, 이것은 역용. 재성인데, 원령용신이 재성인데 식신이 와서 생해주는 것.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호죠, 호. 뭘로써? 비겁을 설해서 재성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재성이 약한 경우에 재성의 기를 보충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생호. 이것은 생해서 지켜주는 거. 이것은 뒤에 그냥 호라고 쓰는 건 재호죠. 재하여서 지켜주는 거. 비겁으로부터 비겁을 설해서 재성을 그것을 전생해서 식상이 도와주는 것. 이것은 관살이 비겁을 눌러서 재성을 보호해주는 것.
생에서 지켜주는 것, 재에서 지켜주는 것. 엄격히 말하면 생호, 뭐 재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 생이 호, 정인, 정관이면 재인, 앞에 뒤에 일간, 비겁, 식상, 재성, 관살, 임성이죠. 재성이면 앞에 식상, 뒤에 거 관, 관성이면 앞에 거 임성, 뒤에 거 재성, 임성이면 앞에 거 비겁, 뒤에 거 관성. 이렇게 식상이면 비겁, 재성. 이렇게 어떤 사선신을 놓고 그 앞뒤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순용입니다. 바로 앞뒤의 것이. 불선한 용신, 역용하는 것. 이것은 건너뛰어서 칠살이면 바로 뒤에 것이 재성인데 그게 아니고 그 한 칸 더 건너뛰어서 식상이 제복하는 것. 아니면 앞에 거 임성이 교화하는 것. 상관이면 바로 뒤에 것이 비겁인데 하나 더 가서 임성이 제복하는 것. 아니면 바로 앞에 거 재성, 화설하는 것. 양인이면 여기 양인이죠. 그러면 인성이 아니고 뒤로 건너뛰어서 관살이 제복하는 것. 비겁이면 똑같이 관이 제복하는 것. 관이 없으면 재와 식상이 같이 나와서 비겁을 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효신이 용신의 경우, 효신용신의 경우는 원령용신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인데 천간지지에 식신을 보거나 일주가 굉장히 약한 경우, 이런 경우를 원령 편인이 효신으로 바뀐 상태죠. 그때는 흉신으로서 재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복하는 것이, 비겁을 화하는 것. 통상적으로는 원령이 효신화되지 않으면 그냥 인수로 보는 거죠. 편인이 일주가 묵은무기하거나 식신이 간지에 있는 경우, 이게 효신의 조건입니다. 이제 아까는 자체에서 자신의 성격 조건을 봤죠. 이제는 상신, 역용과 순용의 어떤 쓰임을 따라서 쓰는 글자를 구하면 이게 상신인데, 상신의 상태를 보는 거죠. 같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원령용신이 격이 되고 상신이 국이 돼서 격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용신은 언제 성격으로 보는가? 용신에 상신이 와서 배합되면 비로소 성격된다. 그러니까 용신이 파손이 없고 상신이 작동하고, 상신이 작동한다는 말은 순용과 역용의 어떤 쓰임이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죠. 정관용신인 경우, 그래서 정관격이 성격되려면 이 경우는 상신이 재성과 인성이었죠. 서로 배합돼야 하고 아울러 둘을 같이 쓰면 재와인이 서로 자유가 되지 않아야 하며, 관성은 형충파해를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재용신의 경우, 용신인 재가 왕하여 관상신을 생하는 경우, 용신이 식상신을 생에 만나는 경우, 재용식생. 재용신의
인성, 상신이 배합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재와인은 상극관계인데 이럴 경우에도 제격 폐인으로서 성격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재용신인데 관성을 쓸 때 관상신을 식상이 극하는 경우는 인성이 구응해서 인성이 상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엄격히는 희신이라고 해요. 상신을 구하는 거. 희신. 상신을 구응. 그래서 여기서는 제격용신에 관인을 다 같이 쓰는 거죠. 인용신인 경우, 그러니까 원령용신이 인성인 경우에 살이 와서 생하는 경우, 인성이 살의 생에 의지하는 경우, 인내살생이죠. 살이 무겁고 인이 가벼운 경우, 몸이 가볍고 인이 무거운 경우 등 신은 이거죠. 인에 결함이 있어서 살이 보충하는 경우. 살중인경에 살이 와버리면 이때는 상신 살이 쓰지 못하는 경우죠. 도리어 파격 요소가 됩니다. 인성용신이 상신 식신을 용하는 경우, 인성과 신이 무거운 경우에는 수기, 상신으로서 수기를 빼내주는 것. 이건 식신이 하는 것이 식상이 하는 것, 식상. 인성용신을 포기하고 재상신을 취하는 것, 기인취재. 인성이 무거운데 또 신도 강한 경우는 고관무보, 아니면 뭐죠? 신왕무의라고 해서 무의 많이 들어보셨죠?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그걸 덜어내주는 재성상신을 취하는 겁니다. 인수용관이라고 하면 관은 상신도 가능하고 용신도 가능하다. 인수 자체의 성격은 인수용신이 상신도 되어서 식상을 제압하면 관성을 보완. 그리고 아까 자신의 성격 조건, 선신은 특히 그 자체로만 해도 선신이기 때문에 상신을 구비하지 않아도 일단 성격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관무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외로운 관이 보좌함이 없다. 이게 고관무보인데요. 다만 관성이 형충파에 등 손상은 없는 경우인데 생하는 재나 보호하는 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고관무보 이렇게 하는데 이때도 관격이 성격됩니다. 고관무보인 경우에. 다만 레벨이 많이 낮아지죠. 왜 그러냐면 외부의 침입에 재성과 임성이 없어서 취약해진 상태죠. 그렇지만 이런 때도 성격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관 자체로만 성격된 거죠.
사선신은 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식신만 있어도, 식신. 침탈이 없고, 인성에 침탈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면 식신은 사선신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생재가 가능하죠. 자체 성격이 됩니다. 식신은 재성상신, 살성상신. 식신의 본연의 임무는 재를 생하든지 살을 제압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용신을 포기하고 살상신을 취하는 경우 기식, 취, 살인. 살인이 구비되어서 식신을 억압하는 경우에는 식신을 버리고 살상신으로서 살인격 유사한 격국으로 보는 거죠. 칠살이 용신인 경우 인성, 식상, 그 다음에 합 이런 것들이 상신이 되는 거죠. 상관인 경우는 재성으로 상관을 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인성이 역용하는 것. 화도 이것도 역용이잖아요. 인성을 쓰는 것. 또 상관도 살을 통제하는 본연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살을 통제하는 것, 상관, 가살. 근데 그때는 재가 없어야 됩니다. 상관용신이 인상신을 포기하고 재상신을 취한다. 본래 역용인데 인성도 역용의 글자고 재성도 역용의 글자죠. 근데 기인취재, 기인취재라고 하는 겁니다. 삼합으로 상관이 재로 바뀌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변격이 가능합니다. 뭐 사례상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정관상신, 금수상관 이런 건 정관을 기뻐한다. 조우죠. 어쨌든 자, 양인이 용신인 경우 월령양인은 관살이 상신이죠. 그래서 월령용신을 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재인이 서로 배합되어 상관이 국을 금심스럽게 하는 것이 없으면 양인 가살 혹은 양인 용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양인은 월령 용신이고 살성은 상신이고 그 다음에 살성을 쓰는데 식상이 와서 살을 위협하면 인성을 써야죠. 그래서 그때 인성은 희신인데 상신의 구응신이죠. 그렇게 봅니다. 월령 걸록 관성 그 다음에 재인이 같이 따라주면 정관격과 같이 돈하고 관이 없는데 살이 있으면 식신의 재살 살을 쓰면 양인격 외에는 살은 일단 1차로 사용하고 2차로 다시 제하는 겁니다. 제어. 그게 월겁 걸록경에서 살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살을 썼으면
1차로 사용하고 2차로는 식상으로 아니면 인성으로 제어하는 건데, 걸록 록걷기에서는 인성을 쓰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일간이 걸록 겁월에 태어났으면 일간은 강하죠. 그래서 인성으로 살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격이 낮아지는 거죠. 용신은 능히 격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용신의 순용과 역용에서 길용신은 무파손, 생호를 얻고 흉신은 재화를 얻는 경우이다. 이건 자신의 성격, 이거 빼고요. 다만 사길신은 자신의 성격 조건을 고려된다. 여기를 좀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자신의 성격 조건. 즉 용신이 성격되는 것은 용신 자신의 성격, 무파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순용, 역용의 배합, 상신. 아까 자체 성격, 고관무보인 경우 정관용신은 파손이 없으면 형식상 일단 성격되었지만 최종 성격 여부는 전체 배합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것. 고관무보도 일단 성격은 성격입니다. 용신의 파격. 용신이 상신의 배합이 없고 도리어 극이 이르러서 파괴되는 경우. 관용신인 경우에 원령이 정관용신이죠. 원령이 정관인 경우 상관이 극하거나 형충이 있는데 구응이 없으면 파격이죠. 이때는 그 자체가 파격인 거죠. 정관 특징상 파격. 관이 많거나 살이 혼잡한 경우 청하게 하는 글자가 없으면 파격. 이것도 자신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구웅, 이게 상신이죠. 이것도 청하게 하는 글자, 이게 상신이죠. 있는데 구웅이 있거나 청하게 하는 글자가 있으면 상신이 배합돼서 정관 용신의 인성, 국이, 성격, 이거 인성으로서 정관격이 성격되면 국이 이루어짐으로써 격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냥 성격이라 하고, 정관용신이 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성이 재성과 딱 붙어가지고 서로 좋지 않게 장애가 되고 있으면 인성국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재를 정관에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쓰지 못하면 용신과 상신을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파격이 되는 거죠. 재성용신인 경우 비겁, 칠살, 파격이죠. 인성인 경우에는 재성의 극, 또 인성이 많아 2개 이상이고 일원에 강근이 있는 경우, 이것은 신왕, 무의라고 해서 재관이 없으면 이때는 파격이죠. 식신격인 경우
효신의 탈식 또는 식신이 생재하는데 살이 투출해서 설재. 설재가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식신은 식신, 생재, 제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하긴 어렵다. 왜 그러냐면 힘을 낭비하는 거죠. 재를 생하려고 하는데 살이 보이면 식신은 또 살을 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신이 힘이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용신을 쓰지 못한다.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재성이 보인다. 그러면 재도 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신의 힘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성격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살용신인 경우 이것은 재생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역용이 아니고 순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식신의 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인성이 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식신의 재가 있는데 재가 식신을 설하면 파격이죠. 그런데 이때 재를 합해서 없애버리면 또 구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상관. 금수상관이 아닌데 관상을 보거나 상관이 생재하는데 대사가 힘이 분산되는 거죠. 상관 폐이 나는데 신강하고 인이만에 모두 파격이다. 어떤 뒤에 그 경중을 논할 때 나오는데요. 자, 인성이 있고 비겁이 있고 식상이 있습니다. 인성은 비겁은 식상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겁이 만약에 약해서 인성이 왕하고 비겁이 약하다 그러면 비겁은 인성을 설해서 식상을 도와주는 이 어떤 그 통관자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성은 힘이 남기 때문에 바로 식상을 극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 강하고 이것도 강한 경우죠. 그러면 이것이 이 두 가지의 비겁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이 과중하죠. 받아들이기 힘든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이 식상은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모다 멸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인성과 비겁이 강황하면 식상은 도리어 숨이 막힌다. 이게 화고 이게 목이고 이게 수라고 해보세요. 목다 화색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목이 자체도 강한데 수가 또 왕해서 목을 생해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 축축하게 젖어있는 강한 목인데 식상화를 원활하게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 꺼져버리겠죠. 이런 것들. 양인격. 관살이 없으면 양인격은 무조건 관살에서 파격입니다. 걸록월겁. 재관이 없고 도리어 살이나 인성이 투하면 파격이죠. 살이 투하면 식상이 있어야 되고요. 인성 투하면 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파격이죠. 용신이 파격된 것은 간단히 말하면
길용신이 극제가 당도하고 생호가 없으며 기용신, 흉용신, 악신이요, 악신. 흉신은 도리어 생황이 이르거나 재화가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 파격이죠. 파격을 판별한 이유, 파격이 되면 원령 중에서 별도로 다른 용신을 취하여 격을 정하거나 사주에서 가장 왕한 것으로 격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 습관적으로 용신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파격되면 격국이 깨진 것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파격은 그냥 격이 깨진 것, 또 파국은 국이 깨진 것이죠. 오로지 격을 깨고 또 국을 깨트려야 비로소 격국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격. 길용신, 그러니까 선신이죠. 길용신 격이 불가하고 흉용신, 악신이죠. 악신도 격이 불가한 것입니다. 파국은 용신에 배합하는 상신이 합충국파를 당하는 것이 파국이죠. 그래서 이때 구응이 없으면 완전히 파국이고 파격입니다. 따라서 용신이 깨짐을 잃으면 파격이고요. 상신이 깨짐을 당하면 파국이고, 용신, 상신이 모두 깨지면 격국이 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평진전에서 용신이 깨지는 것보다 상신이 깨지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격이 깨지면 그 다음에 국을 찾는데 국도 불성립하면 완전히 무용이기 때문이죠. 최종적으로 무용으로 판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격국이 깨진 것을 분별하는 이유, 깨트리는 글자를 구응하거나 다른 격과 국을 찾기 위한 것이죠. 파격과 파국을 합하여 격국이 깨졌다, 파격국이라고 한다. 소위 파격국이란 모 일종의 격국이 불성립하는 걸 가리키고,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격국이 모두 불성립한다는 것은 아니다. 관격이 식신에게 깨지는 경우, 만약 식신 생재격으로 성립된다면 기관 취식격, 또 양인격에 관살이 없으면 양인격이 깨지지만 식상이 있으면 식상 토수격, 식상 재성이 모두 없는데 인성만 있으면 또 전왕격, 굉장히 예외에 대한 경우, 전왕격 같은 경우는 오로지 격격이 모두 불성립할 경우에 양인용신자는 비로소 양인의 흉한 측면, 가난하거나 요절하는 파격의 팔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구웅이죠, 구웅. 넓은 의미의 상신에 포함되지만 상신과 구별한다면 희신으로, 용신의 순용, 역용은 법칙이지만 때때로 용신과 상신이 기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용신, 상신이 대기한다. 대기. 그것이 격국을 깨트리는 현상을 가지는 것이다. 용신이 대기하면 파격, 상신이 대기하면서 구응이 없으면 파국, 용신과 상신이 모두 대기하면 파격국이다. 오타가 있고, 가로하는 용신의 기신 역할, 상신의 기신 역할을 대기신으로 볼 필요는 없다. 대희, 대기 이런 말 우리가 써봤죠. 대희. 그래서 어떤 글자가 희적인 측면, 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냥 의미이고요. 이게 희신 역할도 하고 기신 역할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기는 그런 의미로 볼 필요는 없다. 쓰임대로
용신이 쓰지 못하는 경우 꺼리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신. 기신은 어떤 것들을 왜 기신이라고 볼 수 있느냐? 희용신, 극제하고 이건 지금 이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데 선신, 흉용신 이것은 악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격국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선신을 극제하고 악신을 생조하거나 그런 그 선신과 악신의 순용역용에 하는 글자, 상신을 파괴하는 것이 기신이죠. 예를 들어서 정관격에 재생이 있으면 이미 성격이 됐는데 다만 또 상관이 부딪혀 관을 극하는 경우 상관이 파격하는 것, 기신이죠. 그래서 용신이 꺼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 정관이 설령 상관이 부딪혀 이르지 않아도 만약 이런 외에 기타 글자가 충, 합, 해 이런 걸 하면 파격이죠. 정관을 합주하는 글자들이 기신이죠. 이런 겁니다. 인왕하고 신강에서 식신이 토수하는데 도리어 재가 투출하여 극인하면 식신 토수계 깨지며 이때는 재성이 기신이죠. 식신 재살하는데 효인을 만나거나 재성이 또 설하는 경우 임성, 재성이 기신이죠. 상관 생재격인데 재성이 합을 잇거나 겁탈을 당하면 이런 재를 합하고 겁탈하는 글자. 상관 폐인인데 임성이 손상되면 상관 생재인데 칠살이 재를 설하면 이런 것들이 용신상신의 기신을 휴대하는 거죠. 휴대. 용신상신의 구음. 파격인 경우 그 글자를 제화하거나 제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격국이 깨지는 것에서 회복. 용신을 구하는 것과 상신을 구하는 사례. 격의 성을 방해하는 글자를 제거하는 거죠. 정관에 상관이 부딪혀 파격인데 인성이 와서 상관을 극제함이 있으면 파격에서 구하는 거죠. 관이 많거나 칠살이 와서 혼잡한 경우 칠살을 제거하거나 관성을 제거하는 글자. 관격이 형충을 만나는 경우 형충을 합주하는 글자.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식이효를 만나는데 살을 취해서 성격. 기식하고 살인을 따라가는 거죠. 재성으로서 효를 제거하는 경우죠. 이제 용신이 기신을 보아버리면 폐격이죠. 폐격. 파격과 똑같습니다. 폐격이 쓰일 수 있는지 여부의 관건은 구응하는 글자. 이것도 여기서는 지금 넓게 상신으로 보고 있죠. 구응하는 상신이 있으면 다시 격을 정할 수 있다. 자평진대 예를 보면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신이라고 하죠. 상신을 극파하는 기신을 보아버리면 마찬가지로 또 구응하는 글자 있으면 다시 격국이 이루어진다. 용신이 구응이 있으면 없으면 폐격, 다른 용신을 취하여 격을 정한다. 상신이 구응이 없으면 폐국이죠. 격이 다시 이루어지고 국은 불성. 이것은
성격 불성국의 발자다. 용신의 구응이 있으면 성격, 상신의 구응이 있으면 성국. 용신만 구응하면 성격 불성국. 그래서 이건 파국이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하면 유, 격, 무, 용이죠. 격은 있으나 쓸모가 없다. 상신이 작용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격, 이러면 무격, 유용. 격은 없어도 쓸모가 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게 무격유용. 이 경우에는 격은 깨졌으나 국은 가능하다. 뭐 엄격히 말하면 격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격국 내에서는 가급적 엄격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